여기 비가 오니까 날도 춥고 제일 좋은 게 여기 뭐가 안 비쳐도 다행이네. 자, 이 앞 시간에 우리가 집에 가서 혹시 뭐 여기 정도는 공부를 하셨나요? 아니면 안 하셨나요? 네, 다 풀었죠. 풀었어요? 네. 그래서 어디 좀 잘 안 됐던 부분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139번. 139번이요? 자, 계속 질문해 주십시오. 139번. 150번. 150번. 171번. 171번. 네, 됐어요. 이건 됐어요. 자, 139번 문제를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두 직사각형 넓이를 동시에 이등분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이런 어떤 직사각형 혹은 뭐 이런 직사각형을 이등분한다라는 말의 뜻은 바로 여기 이 중점과 바로 여기 이 중점 이 두 점을 지나는 이런 직선은 바로 뭐가 될 것이다? 이 사각형도 넓이를 이등분할 것이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 있어. 그러니까 당연히 이 x의 좌표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2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3이 있겠죠. y의 좌표는. 네. 그 다음에 오른쪽은 여기 1이 있고 3이 있으니까 x의 좌표는 당연히 2가 되고 그렇죠. y 좌표는 뭐가 되겠습니까? 2분의 5라는 값이 되겠죠. 따라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이게 바로 이제 기울기라고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x는 얼마큼 증가했냐고 4분의 y의 증가량은 마이너스 2분의 3에서 2분의 5로 했으니까 뭐가 돼? 2분의 8만큼 증가를 했겠지? 네. 그러니까 얼마? 4 이렇게 돼요. 뭐야? 그래서 기울기는 뭐가 될 것이다? 1이 될 것이다 이런 소리입니다. 자, 다음 150번으로 가볼까? 150번. 자, 직선이 제1사분면을 지나지 않도록 정수 m의 개수를 구하셨습니다. 자, 이게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m 플러스 1의 x 더하기 y 마이너스 1 빼기 얼마? 2m은요. 자, 이게 제 150번. 제 3, 4분면을 지나지 않도록 뭐라고? 제 3, 4분면을 뭐 한다고? 지나지 마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여기에서 지금 누구의 값에 관계없이 m의 값은 직선 이것이 정수 뭐 m의 값을 뭐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이제 뭐 m의 값에 관계없이 먼저 어디를 지나는가 우리가 판단을 해주는 게 일단은 맞긴 맞겠죠.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어떻게 생각을 해보냐면 y는 이런 형태로 나와보세요. y는 그러면 얘를 이쪽으로 이동해야 되니까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m 플러스 1의 x 그 다음에 플러스 1 빼기 얼마? 2m 이렇게 돼요. 물론 뭐 3, 4분면한 말은 무슨 말이니? 음수. 뭐 이거 뭐 x의 좌표, y 좌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게 지금 직선이란 말이지. 선생님이 직선은 항상 미지수만 몇 가지가 있다 그랬지? 2가지가 있다 그랬지? 기울기하고 y 좌표. 여기에서는 이 m이 어쩌면 기울기하고 상관이 있는 거야. 따라서 이 m이 뭐가 돼버리면 마이너스 1이 돼버리면
m이 뭐가 돼버리면 마이너스 1이 돼버립니다. y는 물론 이제 뭐 이 x의 값에 관계없이 어디를 뭐 지난다 뭐 이런 어떤 형태가 될 것인데 이것을 일단 n의 값에 관계없이 어떤 점을 지났는지를 먼저 판단을 해보고 조금 전에 그걸 괜히 지웠다마는 자 y는 일단은 y는 뭐가 돼? 마이너스 m 플러스 1의 x 더하기 1 빼기 얼마? 2n 그래서 그 m의 값에 관계없이 어디를 지나는가를 판단한 다음에 여기에서 마이너스 m 더하기 1이 기울기니까 그 기울기를 잘 해보면 3, 4면을 지나지 않는 그런 것이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m으로 한번 묶어봐 볼게요. m으로 묶어보면 뭐가 되니? x 이렇게 정리해주니까 얼마가 돼? 플러스 2에 m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이렇게 정리해주니까 얼마가 되겠니? 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돼요. 따라서 일단 x가 뭐가 돼버리면 마이너스 2가 되면 y는 뭐가 돼? y는 3이라는 이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이 직선은 바로 여기를 항상 지날 수밖에 없다 이 말의 뜻이에요. 그러면 얘가 x축이 되고 얘가 y축이 되겠죠. 항상 어디를 지난다고? 마이너스 2,3을 언제나 이게 마이너스 2,3을 이 점을 항상 지나는 직선이래. 자, 3, 3면을 지나지 않으려면 뭐가 되어야 되냐면 인원보다는 크거나 같고 바로 여기 이거보다는 뭐 하면 돼? 더 작거나 같으면 되겠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기울기는 뭐가 되면 돼요? 기울기는 x 증가량 마이너스 2분의 y의 증가량 얼마가 돼? 3. 그러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3.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2분의 3. 왜냐하면 여기를 항상 지나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울기는 무엇인데? 마이너스 m. 아 이게 안 나오니까 되게 불편해. 마이너스 얼마? m 빼기 1. 이게 기울기인데. 기울기가 이 값보다 뭐보다?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마이너스 2분의 뭐한다? 3보다 크거나 같아버리면 뭐한다고? 3, 4면을 지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뭐보다? 0보다 더 작거나 같아도 3, 4면을 지나지 않는 것이 되죠. 만약에 이게 조금만 이렇게 기울어져 버리면 어때요? 언젠가는 3, 4면 밑으로 내려가 버리는 거죠. 이해돼? 다른 작은 똑같이 2를 더하기를 해줘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 마이너스 m이 되고 여기는 1 이렇게 되겠죠. 따라 작은 거는 똑같이 마이너스 1 곱하면 m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하고 얼마? 2분의 1보다 더 작거나 같으면 된다. 자, 3, 4분을 지나지 않도록 하는 정수 m의 개수는 마이너스 1, 역 몇 개? 정수는 2개가 되더라 이런 소리예요. 자, 171번으로 가면 됩니까? 네. 자, 이 직선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이 직선과 평행한 직선이 뭐한다? 이등분할 때 그러니까 위에 있는 직선과 밑에 있는 직선이 어쩐다고? 평행하다 이런 소리야. 따라서 a의 값은 정해지네. 네. a의 값은 뭐가 돼? 4 이렇게 되겠지. 이해됐습니까? 왜 그렇지?
평행하다라고 했으니까. 아, 예를 들면 y는 마이너스 4x 더하기 8이잖아요. 그러니까 밑에도 네. 평행하다는 말은 기울기가 똑같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a의 값도 4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소리야. 평행하다라고 했으므로 a의 값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4가 왜 그렇다고? 평행하다라고 했으므로.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뭐한다? 이것과 x축과 둘러싼 부분의 넓이를 이 밑에 있는 직선이 이동을 한대요. 그러면 위에 있는 거 봐보세요. x의 절편, y의 절편 따져볼까? 자, y에다 0 대했을 때 x의 값은 뭐가 되니? 2. 그 다음에 x에다 0 대했을 때 y는 뭐가 되니? 8.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어떤 직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직선하고 어쩐다고 기울기가 똑같고 이 면적을 이등분한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되겠죠.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의 면적이 전체 면적의 2분의 1이 되면 된다 이 말의 뜻이에요. 따라서 원래 면적은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8 원래 면적은 얼마나 돼요? 8. 그러니까 여기의 면적은 4가 됩니다. 4. 그러면 x의 절편 한번 그어볼게요. y에다 0 대했을 때 x의 값은 뭐가 되니?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얼마? 4분의 b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y의 절편은 뭐가 돼? 여기가 되겠네. 얼마가 되니? 마이너스 b라는 이런 값이 돼요. 따라서 면적 4라고 하는 값은 2분의 1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얼마가 돼? 4분의 b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뭐 잘못된 거 없죠, 그렇죠? 따라서 이렇게 넘어가 되니까 얼마가 되냐? 아, b의 제곱 값을 구하라 그랬니? 네. b의 제곱은 32. a 제곱은 얼마가 돼? 16. b의 제곱은 32. 4, 8에 32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유형 15번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유형 15번. 뭐라고 되어 있냐? x 더하기 3, y 마이너스 4 더하기 k의 x 마이너스 y는요? 자, 원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fk라고 했을 때 fk의 최대값을 구하시오라고 한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k의 값에 관계없이 어디를 지나는가를 먼저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뭐가 되냐? x 더하기 3, y 빼기 4는요. 그 다음에 x는 y. 이렇게 해서 하니까 x, y는 똑같이 뭐가 되면 돼요? 1이 되면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1,1을 지나는. 물론 여기서 뭐 k는 당연히 기울기하고 상관이 있을 건데 지나는 뭐 이런 어떤 직선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직선이 될 수도 있겠죠. 혹은 뭐 이런 직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있었을 때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원점과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최대가 되냐고. 직선이 이렇게 돼 있으면 거리는 이렇게 굉장히 짧아지는 현상이 벌어져요. 이렇게 돼 있어도 거리는 이쪽으로 가면 되게 짧아지는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따라서 이 점을 지나고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어떻게 만나야 되냐? 수직으로 만나야 된다 이 말의 뜻이다. 그래야 결론적으로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 거리, 그러니까 거리는 뭐가 된다? 루트 2라는 이런 값이 나온다. 이해되십니까? 예. 자, 187번 문제를 해보십시오. 안 돼요? 아, 됐어요. 진짜 되는 거 맞아요? 예, 됐어요. 네. 항상 수직으로 만날 때 면적은 최대가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188번 문제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게 예를 들어서 x축이 같거나 y축이 같으면 쉬워요. 그런데 x의 좌표라든지 y 좌표가 서로 달라버리면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삼각형이 된다는 소리죠. 이런 삼각형. 이 삼각형의 어떤 뭐 면적을 구하라 이런 말의 뜻이에요. 이럴 때는 이렇게 문제를 풀어하고요. 2, 7,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4, 마이너스 3, 2, 7 면적의 S는 이렇게 구한다고 2분의 1의 절대치 이렇게 마이너스 2 이렇게 6 이렇게 4, 7에 28 그 다음에 이쪽 한쪽은 마이너스 얼마? 14 이렇게 사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사니까 마이너스 6 이렇게 우리가 구하라고요. 이게 이제 사선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주니까 뭐가 되냐 이게 4가 되고 32가 되겠죠. 32 그 다음에 여기는 다 플러스로 변했을 것이고 24 이렇게 됩니다. 이것의 2분의 1 이렇게 우리가 돼서 결론적으로 뭐가 돼? 16과 12를 플러스니까 정답은
28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주는 것이 바로 사선의 법칙으로 문제를 푸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도 제가 문제를 푼다고 몇 번을 지금 가르쳐 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보라니까요. 수선의 발을 내려보면 이 S1의 면적과 S2의 면적을 더하면 우리가 전체 삼각형의 면적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보고 이 점을 지나고 이거하고 평행하게 선분을 내려보고 이 점을 지나고 이거하고 평행하게 선분을 내려보세요. 그러면 밑변 곱하기 뭐가 돼요? 높이 곱하기 2분의 그러면 S1의 면적이 나오죠. S1의 면적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H라고 한다면 2분의 1 곱하기 H 곱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이 길이를 뭐 베타라고 한다고 하자. 베타. 그 다음에 여기 자 이거의 좌표를 쉽게 말하면 베타라고 하자. 뭐 베타 컴마 얼마 뭐 F 베타. 자, 이 점의 좌표를 뭐라고? 알파, F 알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당연히 S2의 면적은 뭐가 돼? 2분의 1 곱하기 H 곱하기 뭐가 돼요? 이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 그러니까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 즉,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즉, 베타에서 알파를 빼주면 총 이것의 길이가 나옵니다. 따라서 여기는 뭐가 돼버리냐면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뭐 전대치 뭐 이렇게 우리가 면적을 보여주기도 한다고요.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이런 어떤 방식도 있다. 자, 이것은 191번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죠. 191번. 세점의 좌표를 다 구해서 그냥 사선의 법칙으로 문제를 풀면 되죠. 연립방정식으로 문제를 풀라는 소리예요.
1번과 2번을 빼기를 해보세요. 아, 이게 가쓰기 나와서 그렇구나. 무선아. 무슨 소리야? 빼주면 뭐가 되지? 빼주면 8y는 8, y는 마이너스, y가 마이너스니까 x는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나하나 구하면 돼요. 두 번째, 세 번째를 또 봐요. 그래서 밑에다가 7을 또 곱하게. 그래서 계산을 해서 그냥 하나하나 하면 되죠. 왜 하기 싫어요? 아니요.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유형 17번에 192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3x 더하기 y는 8, 3x 더하기 y는 k. 이 사이의 거리가 루트 11대 양수 k의 값을 구하시오. 잘 알겠지만은 두 개의 직선이 서로 어떻습니까? 평행하죠. 왜냐하면 ax 더하기 by가 서로 똑같기 때문에. 따라 거리는 루트 9 더하기 1, 루트 10분의 뭐가 돼? 8 빼기 k의 절대치. 이것이 바로 루트 12대 10이라는 소리야. 따라 당연히 k의 값은 양수를 구하라고 했으므로 당연히 18이 돼야지 맞겠죠. 자, 196번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2월 16일까지) 해가지고 일단 진도를 다 끝낼 겁니다. 그리고 그 주 20일부터 다시 처음부터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해야, 준비를 해야 중간고사 점수 어떻게 나오죠. 이게 공식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절대값 c 빼기 c 프라임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이 면적 OAB의 면적이 뭐한다? OAB의 면적이 교재에서 6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면적은 2분의 1 곱하기 AB의 길이 곱하기 뭐가 돼?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를 H라고 한다면 H 이런 어떤 형태의 값이 돼요. 네. 한편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평행한 부직선이에요. 따라서 이 거리는 어떻게 구하냐? 어떻게 구하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C 빼기 C 프라임 이게 마이너스 1이라고 돼 있잖아. 네. 따라서 계산해주니까 4 따라서 얼마? 2루트 2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2루트 2야. 그러니까 6은 2분의 1 곱하기 2루트 2 곱하기 H 이렇게 돼요. 따라서 H의 값은 3 루트 2라는 이런 값이 될 것이다. 근데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직선의 기울기는 지금 얼마니? 이 직선의 기울기는 1. 이 직선의 기울기도 얼마? 1. 따라서 이 직선의 기울기는 무조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의 기울기가 돼요. 네. 물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놈도 당연히 기울기는 뭘로 돼 있어? 1로 돼 있어.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3루트 2라는 말의 뜻은 3일 때 3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는 바로 3,3이 돼야 된다 이 말의 뜻이야. 그러면 기울기 알았고 한 점의 좌표 알았으니까 y 마이너스 y1 y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x1 이렇게 되겠죠. y는 마이너스 x 뭐가 돼? 플러스 3 플러스 얼마? 6이다라는 이런 AB의 직선의 방정식이 나온다 이 말의 뜻이에요. 자, 이제 직선형의 마지막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유형 18번으로 가볼게요. 자, 197번도 가볼게요. 자,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의 자체 방정식 중 그 그래프가 원점을 지나는 것을 찾아보시오 라고 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를 봤더니 x 더하기 2y 빼기 1은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니? 2x 더하기 y 플러스 1은 0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같은 거리에 있다. 자, 위에 것을 구하니까 뭐 간략하게 그림을 한번 그려봐 볼까요? 자, y가 0이었을 때 x의 값은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그림 자체는 대략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겠구나. 여기가 뭐가 돼? 1. 여기가 뭐가 돼? 2분의 1. 1이 되는 얘가 1번이라고 한다면 얘가 바로 1번의 그림이 돼요. 자, 2번의 그림은 x가 마이너스 2분의 1. 그렇지? y는 뭐가 돼?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2번의 그림은 이렇게 돼 있겠지. 이게 2번의 그림. 얘가 1번의 그림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 것 중에 지금 문제가 뭐라고 좀 돼 있니? 이거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고 점 P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의 자체의 방정식 중 그 그래프가 원점을 지난다. 그러니까 같은 거리에 있는 것이 이렇게 돼도 될 수 있겠지. 물론 같은 거리에 있겠지.
근데 그걸 구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이거 사이를 이렇게 해주면서 이렇게 원점을 지나는 이 직선의 자체 방정식을 구하라 이 말의 뜻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돼요? 내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그림 위에 임의의 점이라는 말이에요. 이 점 뭐가 돼? P, X, Y란 말이에요. 잘 모르겠으면 A, P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그런 다음에 이 X하고 Y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만 우리가 파악을 하면 돼요. 아니면 이걸 A, B라고 잡든가. 그런 다음에 A, B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나중에 그 A를 X, B를 Y 이렇게 고쳐주면 돼요. 그런데 당연히 우리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거리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 거리가 서로 어쩐다? 같다. 이 조건은 만족을 해야 되겠지. 이해됐어요? 따라서 내가 X, Y라고 놨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어떻게 구하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루트 얼마? 5의 절대치. 이게 A, 얘가 지금 X1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 XY하고 이 XY가 혼동이 될지 모르니까 얘를 A, B라고 놔주면 돼요. 근데 어쩌면 나는 그냥 XY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X 더하기 2Y 마이너스 1의 절대치는 루트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그러니까 뭐가 돼? 5의 절대치 뭐가 돼? 2X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절대치. 따라서 서로 같으니까 서로 똑같거나 아니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놔주면 되죠. 그래서 X 더하기 2Y 빼기 1은 마이너스 2X 빼기 Y 빼기 1.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플러스 하나 이렇게 있지. 네.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이동해줘. 그럼 뭐가 되니? 3X. 얘를 이쪽으로 이동해줘. 3y. 플러스 얼마? 3Y는 0.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라는 이런 값이 되는 거죠. 이건 원점을 지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건 A일 것이다. 이런 소리예요. 뭔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자, 200번 문제 한번 보십시오.
자, 면적은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20은 2분의 1의 절대치. 네. 이게 2 마이너스 1, 5, 3, x, y, 2 마이너스 이렇게 돼요. 따라서 이렇게 계산하니까 얼마? 6, 5y 마이너스 x 빼기 이렇게 계산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 5, 3x 얼마? 3x 플러스 얼마? 2y의 절대치 이렇게 됩니다. 자, 계산해 주니까 얼마? 40은 절대치 6. 그 다음에 이거 계산하니까 6이 아니라 11. 그 다음에 이거 계산하니까 x, 이거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4x. 이거 계산하니까 얼마? 플러스 3y의 절대치 이렇게 되겠지. 이해됐어요? 네. 마이너스 4x 더하기 얼마? 3y 빼기 얼마? 10 플러스 11은 40이 되거나 마이너스 4x 플러스 얼마? 3y 그 다음에 플러스 11은 마이너스 40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안 돼야 되는 것은 뭔지 아시죠? 바로 C가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있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요? 자, 그래서 이거 계산을 해주면 뭐가 되니? 29가 되는가? 29. 그러니까 마이너스 4x 더하기 얼마? 3y 플러스 마이너스 29는 제로. 마이너스 29는 제로. 다시 한번 얘를 이쪽으로 이동해줘. 마이너스 4x 더하기 얼마? 3y 플러스 얼마? 50은 마이너스 이렇게 되니까 넘어가니까 얼마 돼? 51은 제로. 자, 2하고 마이너스를 한번 대볼까? 2하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제로 되는 거 없는데 2 마이너스 제로 되는 거 없는데 5하고 3 한번 봐볼까? 5하고 3 그러면 5를 갖다 대입해주면 얼마가 돼? 5하고 3 5, 4 마이너스 20 3 갖다 대면 뭐가 돼? 9 뭐야 이거 둘 다 는 0이 되게 하는 값이 없는데? 저는 여기에 답에서는 또는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럼 둘 다 답이라는 소리인데? 네. 네. 자, 이제 우리가 사실은 어디를 할까를 되게 많이 생각을 해보고
16일까지 끝낼 수 있는 게 어디까지 끝낼 수 있을까를 계속 생각을 해본 결과 일단은 오늘이 1일이잖아. 1일. 내일 2일 남았고 다음 주 또 3번 남았고 그 다음 주 3번 6번이 남아가지고 이동을 해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동을 빨리 좀 해드릴게요. 이동 설명하고 문제 바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이 어디냐면은 페이지는 64페이지를 이야기해요. 64페이지. 자, 64페이지, 66페이지까지 하고, 내일 오실 때 65페이지, 67페이지 문제를 풀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물론 이론 설명 빨리 끝내면 남은 시간에 이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내일 바로 문제 위주로 빨리 풀고, 이거 끝나면 이제 뭐야? 바로 함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네. 자, 이동이다라고 하는 거 써볼게요. 이동은 평행 이동이 있고요. 평행 이동이 있고, 대칭 이동이 있습니다. 대칭. 평행 이동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냐면 점 이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 이동. 또는 뭔가 식 이동. 이런 어떤 이동이 있어요. 옛날에 뭐 좌표축 이동도 있었는데 그런 건 요즘 안 배웁니다. 대칭 이동이다라고 하는 것은 X축 대칭 이동, Y축 대칭 이동, 원점 대칭 이동, Y는 X에 관한 대칭 이동, Y는 B에 관한 대칭 이동, X는 A에 관한 대칭 이동, A, B에 관한 대칭 이동,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점 이동이다라고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이런 이야기죠. 자, 평면 어떤 좌표에서, 좌표 평면에서 어떤 이 점이, 예를 들어 이렇게 이동을 했다. 이 점이 뭐가 돼? X, Y인데, 얘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이동했다. 그럼 새로운 점의 좌표는 뭐가 되는가? 이것이 바로 점이 이동을 했다라는 소리야. 그럼 당연히 뭐가 돼? X 플러스 A, Y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얘를 우리가 이제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해요. X, Y가 뭔가 X 플러스 A, Y 플러스 B. 이 말은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점이, 즉 X, Y라는 점이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이동했다 라고 하는 수학에서는 이렇게 쓰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하는지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래프 혹은 식이 이동했다라는 말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어떤 식이, Y는 fx라는 이런 식이 있다고 칠게요. 이 그림은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이동해보자고요. 그럼 임의의 한 점이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이동을 시켜주면 모든 점이 다 똑같이 그렇게 이동이 되니까 이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이동하는 이런 꼴의 형태가 나올 거라고요. 이해돼요? 그러면 이 점을 내가 뭐라고? X, Y라고 한번 놔볼게. X, Y. 그러면 이 P라고 하는 것은 어디의 점이니? 바로 Y는 fx 위에 점이 되겠죠. 그러면 이 점의 새로운 점의 좌표는 뭐가 되죠? X 플러스 A, Y 플러스 B 라고 하는 이렇게 새로운 점의 좌표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점을 여기다 대입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 왜 그러냐면 이 새로운 점은 Y는 fx 위에 점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대입할 수가 없는 거야. 네.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네. 쉽게 말하면 얘가 X'의 좌표, 얘를 Y', 새로운 어떤 X의 좌표, Y 좌표라고 이야기할게. 이 좌표를 여기다 대입하면 안 된다니까? 네. X'이다라고 하는 건 X 플러스 A를 이렇게 놨고, Y'은 뭐가 돼? Y 플러스 B를 놨는데, 이 X의 값은 뭐가 돼? X' 마이너스 A가 되고, Y의 값은
y 프라임 마이너스 b가 되는데 이 xy는 여기다 대입해도 괜찮아요. 따라 대입을 해주면 뭐가 되니? y 프라임 마이너스 b는 f에 뭐가 돼? x 프라임 마이너스 a 이라고 하는 새로운 식이 돼요. 그 새로운 뭐한다? 식의 미지수 x 프라임 y 프라임은 새로운 xy라고 놔주면 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가 되냐면은 y는 fx라는 어떤 식,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을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이동해주면 새로운 식은 y-b는 f에 x-a라는 이런 새로운 식이 나와버린다 이 말의 뜻이야. 쉽게 말하면 y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3x라는 이런 식이 있는데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했다. 그럼 뭐가 될 것이라고? y 빼기 y 플러스 3은 마이너스 3에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된다고. 이해돼요? 따라서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6 플러스 3이라는 이런 새로운 식이 나온다 이 말의 뜻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한다고? 대입을 할 때는 항상 마이너스를 취해서 대입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의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대칭축 이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X축, Y축 뭐 이런 어떤 이게 X축이 있고 Y축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어떤 이 P라는 점의 좌표가 여기 있는데 이 점의 좌표가 뭐한다? X, Y라고 해볼게요. 이 점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다라는 말의 뜻은 바로 뭐하라? 대칭 이동. X축. 그걸 기준점으로 위의 평면과 밑의 평면을 뭐 해봐라? 접어봐라 이런 소리라고. 그러면 이 새로운 점의 좌표는 뭐가 될 것인가? x의 값은 변함이 없고 y의 값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해야 된다 이런 말의 뜻이야. 쉽게 말하면 어떤 뭐 그림이 혹은 식이 자 예를 들어서 y는 3x라고 하는 y는 뭐 2의 x승 예를 들어 이런 게 있다. 이 그림을 x축에 대해 대칭 이동을 하라. 그 말은 어떤 소리라고? x의 값은 변하지 말고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라. 그러니까 마이너스 y는 뭐 이런 형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놈과 이놈은 서로 무슨 척? x축 대칭 이동이 된다 이 말이야. 뭐한다? 이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했으니까 이놈과 이놈은 x축 대칭 이동이 된다 이런 말의 뜻이다. 이해됐어? 자, 이 점을 자 y축을 기준점으로 해서 두 개의 평면 즉 오른쪽과 왼쪽의 평면을 두 개를 뭘 해보자? 접어보자. 그러면 바로 이 점은 어디에 뭐 한다고? 점이 찍히는가? 여기에 점이 찍힐 것이다. 뭐가 될 것이다? 마이너스 x, y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식을 y축 대칭 이동을 시켰다라는 말의 뜻은 뭐 한다? y의 값은 변하지 말고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라 이런 소리라고. 여기서 y는 뭐한다? sin x가 있다. 이 그림하고 y축 대칭 이동을 시켜주면 뭐가 될 것이라고. y의 값은 변하지 말고 x가 있는 이 자리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라 이런 뜻이라고. 우리 이런 거 여러 번 했는데 y축 대칭 내가 f의 x와 f의 마이너스 x를 했더니 마이너스 x를 했더니 그 값이 서로 어떻게 됐다는 소리니? 똑같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라고 그랬어. 이렇게 됐다라는 말이 바로 y축 대칭 이동이라는 소리야. 이런 것을 나는 뭐라고 한다고? 우함수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y는 x의 제곱과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을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이 결과는 어쩐다는 소리야? 똑같이 나온다 이 말의 뜻이다. 이런 걸 우리는 y축 대칭 이동이다. 바로 뭐다? 우함수다. 이런 이야기를 선생님이 했단 말이죠. 우함수. y축 대칭 이동이 된다. 그 다음에 원점 대칭 이동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한 번은 x축, 한 번은 y축의 대칭이 되라 이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점이 찍히라는 소리죠. 여기. 그래서 이 P'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된다. 그래서 이 점과 이 점은 바로 이렇게 원점 대칭이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수학에서.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어요? 네. 자, y는 자, 로그 3의 x가 있다고 치자. 자, 원점 대칭이 된단 말 무슨 말을 하고? 마이너스 y는 로그 3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는 거다. 이런과 이런 서로 뭐가 된다? 원점 대칭이 된다 이 말이야. 그 모양새가 뭐가 되든 상관이 없다니까. x가 있는 자리 대신에 뭘 대입하냐? y가 있는 자리 대신에 뭘 대입하냐? 이런 어떤 말의 뜻이라고. 네. 뭔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어떤 fx, 이 x 대신에 바로 마이너스 x를 대입했더니 그 값이 y의 값이 정반대가 나왔어. 쉽게 말하면 뭐라고? fx하고 f의 마이너스 x의 결과가 제로가 되는 이런 함수가 있다고. 이런 함수를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기함수. 기함수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기함수.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봐봐. 왜 우리는 어떤 함수를 배울 때 선생님이 항상 따져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뭘 먼저 따져줘? 정의요, 치요. 그 다음에 뭐뭐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가 안 되는가 대칭성에 대해서 따진단 말이야. 네.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I 같은 걸 봐봐. I는 한 5승을 해주면 똑같은 게 처음부터 다시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런 어떤 주기가 존재하는가 안 하는가, 대칭성이 존재하는가 안 하는가, 주기가 존재하는가 안 하는가, 함수는 되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정분선이 뭐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건데, 이런 말들을 아직 이해를 잘 못하는 거야 우리 친구가. 단지 그러다 보니까 계속 막 말만 이제 하는 거야. 말만. 예, 귀에 딱지가 붙이도록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 너가 이제 어느 순간에 깨달아지는 순간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는 거예요. 또 뭔가 알아먹겠지. 자, 그 다음에 y는 x에 관한 대칭이다 라는 말의 뜻은 자, 어떤 x축이 이렇게 있고 y축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y는 x다라는 직선을 이렇게 그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가 원래 1,3이에요. 근데 이 점을 이 y는 x다라는 이 직선에 의해서 위쪽에 있는 평과 밑에 있는 평안 두 개를 접어보라 이 말이야. 어디에 점을 찍히는가 이런 소리겠죠. 여기 방향 점을 찍혀요. 여기. 그러면 이 점의 좌표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이 말의 뜻이겠죠. 이게 뭐라고? 1,3이었다니까? 그럼 이 점의 좌표는 어떻게 점이 찍히냐고? 3,1에서 점이 찍힌다고. 뭐 이건 이제 증명을 이렇게 해보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서로 닮았다. 닮는 게 아니라 합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합동이다. 그래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라는 말의 뜻은 x, y가 뭐가 된다는 소리니? y, x가 된다 이 말의 뜻이다. 이런 건 수학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역함수다라고 이야기해요. 뭐 한다고? 역함수가 존재한다. 역함수다. y는 x랑 대칭 이동이라는 함수는 뭐라고? 역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역함수가 그러니까 봐보세요. 지금 계속 우리가 함수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뭐 무슨 이야기 있지? 처음으로 우함수, 기함수 어떤 대칭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주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뭐 역함수, x하고 y 자리 바꿈했을 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인가. 이 역함수는 수학에서 되게 중요해요. 쉽게 말하면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은 2차 함수의 역함수는 뭐가 되고? 무리함수가 되고, 1차 함수의 역함수는 1차 함수가 되고, 그 다음에 분수함수의 역함수는 분수함수가 되고, 지수함수의 역함수는 로그함수가 되고, 로그함수의 역함수는 역시 지수함수가 되고. 그래서 이런 어떤 역함수에 대한 개념들을 우리가 이동을 하다 보면 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구나 이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y는 b에 관한 대칭 이동이다 라고 한 게 뭐냐. 자, 얘가 x축이고 얘가 x축이고 얘가 y축이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y는 b다라는 이런 직선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봐 볼게요.
그럼 어떤 점이 지금 이런 어떤 점의 좌표가 있어. 이런 점의 좌표 P, X, Y 이런 점이 있어요. 그러면 이 점을 Y는 B다라는 이 직선에 의해서 위에 있는 평과 밑에 있는 평을 두 개를 접어보라. 그럼 이 새로운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되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Y는 B에 관한 대칭 이동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Y는 B에 관한 대칭 이동은 뭐한다? X의 값은 변하지가 않아요. 근데 Y의 값을 여기를 내가 베타라고 한번 놔볼까요?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A까지 길이가 얼마라고? Y. 여기에서부터 A까지 길이가 뭐라고? 2원. 베타. 아, 베타. 뭐라고? 베타. 베타. 네, 베타. 그러면 자, 뭐 쉽게 말하면 이 길이는 뭐가 되냐고? 자, 여기에서부터 A까지의 길이는 뭐가 되지? B가 돼. 그럼 B에서 Y를 빼준 것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되겠지. 이 길이가 뭐라고? B 빼기 뭐가 돼? Y 이렇게 된다. Y 이렇게 된다. 물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도 당연히 뭐가 돼? B 빼기 Y가 되겠지. 그래서 Y에서 뭐 한다고? B 빼기 Y를 두 번 더하면 2B 빼기 2Y를 더하면 얘가 바로 베타가 된다 이런 소리예요. 이해됐니? 네. 따라서 이거 계산하고 이쪽으로 이동을 해주면 뭐가 돼? Y의 값은 어떻게? Y는 뭐가 된다고? 그래, 베타는 우리 지금 베타를 구하고자 하는 거지 사실. 그래, 베타는 뭐가 된다고? 2B 마이너스 Y가 된다. 그래서 어떤 뭐가 돼? X, Y가 있는데 얘는 Y는 B에 관한 대칭 이동을 시켜주면 X의 값은 변하지 않고 그러니까 뭐가 돼? X, Y 대신에 뭘 갖다 대입하라고? 2B 마이너스 Y를 대입하라고. 똑같이 해준 다음에 X는 이건 Y는 B에 관한 대칭 이동. 자, 얘를 X는 A에 관한 대칭 이동을 시켜보면 뭐가 되겠니? X는 A에 관한 대칭 이동. 당연히 2A 빼기 X, Y가 되겠지. 그러니까 A, B에 관한 대칭 이동을 시켜주면 어떻게 될까? 2A 빼기 X, 2B 빼기 Y라는 이런 값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하는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자, 우리 X축 대칭 이동이라는 말은 뭐라고? X, Y에서 X 값은 변하지 말고 Y 대신에 마이너스 Y 대입하라. Y축 대칭 이동이라는 말은 Y는 변하지 말고 뭐 어쩌고 이렇게 하라. 뭐 이런 어떤 내용입니다. 무슨 말하는지 이해됐습니까? 자, 이런 내용이 이제 어디까지 나와 있냐면 66페이지에 4-4번까지 선생님이 지금 설명을 했고 4-5번도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X, Y를 A, B에 관한 대칭 이동을 시켜주면 뭐가 된다고? 2A 빼기 X, 2B 빼기 Y가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자,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는데요. 마지막 하나는 4-6번 문제입니다. 4-6번 문제가 뭐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어떤 점이 있어. 이 점을 이 직선에 대해 대칭 이동을 시켜라. 자, 이 직선이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고 자, 이 점의 좌표가 X, Y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 되라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자, 이 P 프라임, 알파, 베타를 정보하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뭘 따져주면 되는지 아세요? 첫 번째, 이것의 중점이 이 직선 위에 있다. 그래서 식을 하나 만들어내요. 뭐 한다? P하고 P 프라임에 뭐가? 중점이 뭐 한다? 직선 위에 있다. 직선 위에 존재한다. 그래서 식을 하나 만들어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하냐? 이 P하고 P 프라임을 지나는 뭐 한다? 기울기가 바로 이 직선의 기울기 뭐 한다?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이 된다. 왜냐하면 서로 수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개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저는 이제 이론을 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가 지금부터 65페이지, 67페이지 문제를 다 푸신다면 제가 내일 2시간 동안 해가지고 뭘 끝내줄 수 있냐면 바로 이동에 대해서 유형 13번까지 있는데 여기까지 해서 내일 다 끝내주면은 2일까지 해서 일단은 여기 다 나왔고 다음 주 그러면 6, 8, 9 그 다음에 13, 15, 16 6번에 의해서 함수를 다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물론 그 전에 끝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제가 다 끝내고 나서 20일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저기 내년에 공통수학 1 시험 대비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